자, 시작해야죠.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나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끝났죠? 부부 죽이고 파 이거. 두 번째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구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유기간 취득일 양도일 여기까지 했잖아요. 설마 2주 만에 책을 보지는 않겠죠? 자, 오늘은 287페이지네요. 287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그래서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를 한 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양도세 배우는 게 가장 힘든 파트라고요. 그래서 집중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이 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관이 식 모르면 양도세 점수가 안 나와요. 288쪽 찾으셨어요? 자, 일단은 식을 한번 보자고요. 식을. 자, 처음에 양도가액이에요. 양도하고 받은 대가. 양도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5글자로 총 수입금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0억을 받았으면 10억이 양도가액이죠? 얘를 5글자로 총 수입금액.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암기하면 금방 까먹는다고요. 그럼 10억을 얻기 위해서 경비가 투입됐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비용이 뭐다? 취득가액.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보유 중에 돈이 나간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팔아먹을 때 나간 비용을 뭐라 그래요? 양도비 또는 양도비용. 3개 이렇게. 그래서 취득가격, 보유 중에 나간 거를 자본적 지출액, 팔아먹을 때 나간 비용을 양도비. 3가지를 빼면은 뭐가 나올까요?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손해났다. 양도차손.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는 3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항상 양도세에서 가장 큰 비용이 뭐예요? 취득가액. 이 취득가격은 옛날 거를 그대로 적어준다고요. 물가는 띄었잖아요. 그죠? 그럼 물가는 띄었더라도 이 부동산 그 세법에서는 취득가액 옛날 거를 그대로 적어. 그대로 적으니까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많이 나오겠죠. 취득가액이 낮아서. 그래서 이 양도차익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도 얘기하나요? 명목소득.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 명목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빼줘야 팔아요? 물가 상승분.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실질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소득이 나와. 번거. 이게 번거야. 실질소득이.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갔죠? 기본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이 기본 비용이 뭐예요? 기본 비용이 교통비도 들어가고 통신비도 들어가고 중개 업무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죠. 안 팔리면. 그래서 기본 비용을 빼줍니다. 근데 이 기본 비용을 빼주는 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기본공제. 소득에서
기본 공제를 내줍니다. 연 얼마 공제를 해줘요? 250만원. 다 아시네, 그죠?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된다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한 문제. 여기서 이제 4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1단계는 양도차익, 2단계는 소득금액, 3단계는 과세표준, 마지막 단계는 산출세.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다? 식이라도 정리하고 집에 가자. 시커먼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산출세. 그 다음 밑에는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자, 산출세액이 나오면 자, 밑에 뭐라고 찍혀 있어요?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를 받으면 빼야죠? 줄어들잖아요. 감면받더라도 세금이 줄어들죠? 빼는 거고. 빼면은 뭐가 나와? 결정세. 그 다음 밑에 기납부세액은 더할까요? 뺄까요? 미리 납부한 세금 빼야지. 그리고 과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더할까요? 뺄까요? 더하지. 그럼 더하기 빼기 교통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세.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아래 밑에잖아 이거.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말일부터 2개월. 죽어도 안 까먹는 거 이거. 예정신고. 한 달 이상 2달 이상 배웠다면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 이거. 예정신고. 말일부터 2개월. 절대로 안 까먹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 오늘 이거 배우는 거 이해 배운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양도차익이 나와야죠. 양도차익이.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원칙을 뭘로 구한다 그랬어요?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양도가액도 뭐를 적어준다?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줘요? 실지거래가액.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 2가지죠? 이 2가지도 뭐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즉 실지비용을 적어준다고요. 이렇게 적어주면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증명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이 2가지는 뭘로 증명해요? 매매계약서로. 이 2가지는 뭘로 증명해요? 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로. 증명을 해야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비용. 그래서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번째는 뭐다? 2번째는 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왜 확인이 안 되나요? 매매계약서가 없어졌다고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실지비용이 뭐다? 엉터리야. 엉터리. 그럼 엉터리면 뭐다?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안 할 때, 엉터리니까 안 할 때는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예외는 뭘로 구한다?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구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추계. 그럼 이게 3번 출제됐어요. 그럼 이거는 추계 결정가액 뭐를 알아야 돼요? 순서. 아무거나 막 적어주는 게 아니고. 왜 책을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게 가르치는 사람. 그냥 집중하고 설명을 들어요. 차분하게 들어주라고요. 자관 중개사는 한 번에 붙어야 돼. 한 번에 못하면 뭐 3년 5년 금방 가요. 대전에서도 3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40%예요. 접수할 때 이렇게 보면은
유일하게 많아. 대전이. 오래 하는 사람들이 느릿느릿하면서 그러니까 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번에 탁 붙어야 바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 할수록 합격률이 떨어진다고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거들랑요.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자, 그럼 순서. 그럼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순서가 뭐다? 순서가 1순위는 매매 사례가액을 적어줍니다. 매매 사례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를 적어줄까요? 감정가액. 감정가액을 적어줘. 감정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다? 정부가 결정한 기준시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다? 매감기야.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를 적어줄까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 감정가액 똑같죠? 감정가액. 그럼 옛날 거는 감정가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를 적어준다? 환산가액. 환산가액을 적어줘. 그럼 환산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를 적어준다. 이렇게.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가 뭐다? 매, 감, 환, 기. 이 환산가액이 3번 출제됐어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최근 거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이해 아니면 이해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타 필요경비 2가지. 자, 2가지는 여기는 실제 비용을 적어줬죠. 2개? 그럼 여기는 그걸 적어주는 게 아니라 뭐를 적어준다? 기타 필요경비 2가지. 기타 필요경비 2가지는 법에 의해서 대충 계산 공제를 하면 뭐가 나온다? 추계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한다고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막 적어주는 게 아니죠? 법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법에서 정한 뭐를 곱한다? 공제율. 그럼 부동산은 공제율이 몇 프로예요? 3%. 미등기는 0.3. 그러면 계산 공제 액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라면 부동산은 3%죠? 그럼 계산 공제액은 얼마를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300만원. 1억에 3%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개. 2개요, 2개. 2개. 얘는 뭐다? 진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쪽은 작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들어요. 그 다음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그렇게 안 한다고 비교가 안 되니까 2개를 물어볼 때, 그럼 여기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야 돼? 기준시가. 단 어떨 때 이해를 물어볼 때는 뭐다?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순서로 이해를 물어볼 때. 자, 그럼 앞에 한번 보자고요. 287. 일단은 양도차익 식을 한번 봐야죠. 287쪽. 양도가액 뭘로 적어주는 게 원칙이다? 실질거래가액을 원칙.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3가지. 그럼 필요경비 적어주죠? 그럼 양도차익이 나온다. 자, 그럼 제일 밑에 2번 해봐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실지거래가액. 괄호는 볼 필요도 없고.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줘요? 실지거래가액. 그 다음 제일 아래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다?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줘야 된다? 기준시가. 두 가지만 물어봤을 때. 그러나 어떨 때 이 용어가 나오면 보다 추계 결정한 순서로 적어준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289 양괄호 3번 나왔네. 289 양괄호 3번 나와 있죠.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 결정 또는 바르게 고치는 경정. 저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순서대로 추계하는 거예요. 추계. 그래서 그 두꺼운 글씨가 순서가 뭐가 나왔어요? 매, 감, 환, 기 나왔잖아요. 매감, 환기잖아요. 그래서 추계할 때는 1번, 2번을 얘기합니다. 1번, 2번일 때는 추계한다.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을 요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 없을 때는 당연히 추계해야죠. 그 다음 2번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허위임이 밝혀졌다. 인정을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1번 2번 이럴 때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뭐다? 추계한다고요. 추정해서 계산합니다. 추계는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추계라 그래. 즉 결론이 뭐다?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쉽잖아요. 자, 그 다음 290페이지. 그럼 지금까지 결론이 박스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박스. 박스 다 별 붙어 있죠, 그죠? 박스. 자, 원칙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요? 실지취득가액. 다 고쳐 있죠? 실지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적어주잖아요. 그리고 기타 필요금비도 뭐다? 실지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적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특례. 특례 실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인정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 그럼 순서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2, 3, 5. 그 다음 취득가액은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이 환은 환산 뭐라고요? 취득가액. 그럼 오른쪽 필요경비는 계산공제 해줘야죠. 그럼 계산공제 식이 뭐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그럼 여러 같지만 우리는 이거 부동산만 알면 돼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은 공제율이 3%. 미등기로 팔면은 0.4.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5번 5번이잖아.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 그럼 1번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실지 취득가격. 실지 취득가액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용어다? 추계할 때 이렇게 간단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양도차익을 뭘로 구하는 거예요?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럼 박스식이 나와 있죠? 실지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지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식을 잘 봐야 돼요. 실지 양도가액에서 이제 뭐를 차감한다 그랬어요? 실지 취득가격. 취득가격을 빼고 그냥 취득가격은 실지야. 그 다음 여기에다 뭐를 더해요? 자본적 지출액.
보유 중에 나간 거, 취득할 때 나간 돈을 취득가격, 보유 중에 나간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팔아먹을 때 나간 거를 뭐라 그런다?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이 나온다고. 자, 그럼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라 그래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뭐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뜻은 뭐예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비가 아니란 얘기죠?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용어 정리를 잘 하시오.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고,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뭐다? 공제 못 받는 거고. 찬찬히 하세요. 찬찬히. 멋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지금. 오늘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정리를 잘해야 돼. 하나도 안 어려워 원래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실지 양도가액이 뭐냐? 거기 책에 찍혀 있죠? 양도가액 1번. 실지 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오른쪽 밑줄 다 그거 있죠?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거기까지만 알면 돼. 이게 양도가액이라고요. 그래서 네 글자로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 수입금액.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경비를 빼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2번. 출제될 게 2번이야. 이거 2번. 2번에 1번은 출제될 수가 없죠. 양도 받은 대가니까. 자, 2번 별 하나 붙였어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누구랑 거래했어요? 특수관계인. 밑줄 긋고 친인척이랑. 짜고 어떻게 팔았어요? 시가 미달. 양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시가 미달 양도. 미달 저가 양도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자, 잘 들어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양도세를 덜 내려면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세금이 덜 나오죠. 이거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양도가액을 낮은 가액으로 신고해야죠. 또는 취득가액을 높게 적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죠. 그럼 이거를 적게 적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다운계약서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높게 적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업계약서를 쓰면 되죠. 그러나 위험하니까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친인척을 이제 동원해서 짜고 하는 거예요. 친인척과. 그래서 친인척과 어떻게 거래합니까? 낮은 가액으로 팔어. 낮은 가액으로 팔어. 무슨 양도? 저가 양도. 그럼 이게 낮아지잖아요.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취득할 때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니까 뭐다? 고가. 고가 양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그럼 이게 덜 나오잖아요. 덜 나오죠?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법은 부당한 거래라고 확인되면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준다? 시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달액이나 초과액은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시가가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 밑에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 아무 때나 시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인정될 때. 그럼 인정될 때는 어때? 1번만 알면 돼요.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 또는 뭐다? 시가의 100분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숫자 기억해야 돼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 나는 거래? 3억 이상. 그럼 3억은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퍼센트?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한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미달액이나 초과액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숫자 잘 기억하세요. 5%잖아. 줄이면 오빠 3호. 숫자 배열 5%. 오빠 3호. 3억 줄게 시집가 시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인구도 많은데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 이런 거 지금은 잘 받지만 앞으로 3, 40년 후에는 못 받아요. 거의 인구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벌어서 국민연금을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빚은 계속 늘어나고. 알아들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패널이 나와서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상은 없다는데. 그러나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수출도 안 되고 만약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인구도 팍 줄어들면은 연금 받기가 당연히 이제 줄어들겠죠. 연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도 그거는 뭐다? 학자들이 예상만 할 뿐입니다. 닥쳐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미래에 대비해서 자격증을 따서 돈을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수십 년 후에는 우리 애들이 다 부담을 못한다고요. 결국 뭐다? 연금을 줄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대부분 90% 이상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금 왜 조정을 못하나요?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깍지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자, 공부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촌형도 경찰 은퇴해갖고 지금 350씩 받아. 그러나 그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을까? 물음표예요. 우리 사촌형도 그러더라고. 물음표래 물음표.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답니다. 그냥 했어요 그냥. 근데 대전은요 참 살기 좋은 나라 동네야.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제 부산에서 올라왔잖아요. KTX 타고 이거 발음이 안 좋아. 전철 타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할머니들이 9대1로. 내가 궁금해서 오늘 물어봤어. 오랜만에 있잖아요. 자리가 있는 거야. 어떤 할머니들이 쪼르르 이렇게 앉아. 아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말을 더 잘하더라고. 왜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아침부터 다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동네 마실이나 다니고 동네 왔다 가지. 그게 아니래. 힐링을 위해서 운동을 한대. 전철을 통해서. 근데 전철 타면 너무 좋대. 코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길 잃어버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서 점심을 준다 그러면 걸로 가서 점심 먹는 거야. 또 어디서 상품 준대 또. 그러면 할머니들이 가방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녁이 후딱한데 너무 내가 봐도 좋아. 대전으로 앞으로 이사 와야 될 것 같아. 돈 들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대전 어르신들은 노후부장이 끝난 거야. 자, 공부합시다. 내가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오늘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요 운동하니까
옆에 할머니가 그래. 우리는 운동하다가 그게 다 어르신들도 정보가 있어. 저쪽에서 무슨 뭐 할머니들이 경품 주는 거 있잖아, 행사. 그죠? 그런데 이제 몰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할아버지는 왜 안 데려가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옆에 할머니 원색적으로 얘기하라고. 나이가 먹어도 잔소리가 그렇게 많대. 그거 밥하기 싫어서 나온대. 혼자 먹든 말든. 할아버지가 삼식이야, 일명. 그거 귀찮아서 나와버리는 거야, 할머니가. 아침밥만 겨우 해놓고, 그리고 곰탕 끓여놓고 영원히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자, 이렇게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도가에 끝났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291쪽 취득 가액 나와 있죠? 취득이 된 실지 취득 가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뭐다? 합한 거. 합해서 우리는 취득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자산의 취득 가액은 다음의 금액에 의한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그래서 기억을 봐요. 기억.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 가격이 취득 가액이라고요. 그래도 취득 가액은 제3자로부터 구입하면 매입 가격, 이 돈이 나가잖아요. 이게 취득 가액이다. 매입 가격.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가 매입 가격이 되겠죠? 거기 기억에 나왔잖아. 매입 가격. 그리고 취득할 때는 세금도 나가죠. 매입 가격에 뭐를 더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더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에 합한다고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 기타 부대비용. 대표적으로 기타 부대비용은 뭐가 있나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고요.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됐어요? 자, 그 다음 기억 위에 봐요. 기억 위에 두꺼운 글씨. 현재 가치 할인 차금만 밑줄 그어요. 부가가치세는 문제풀이 할 때 합니다. 한 번만.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매입 가격에 어떻게 한다? 더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취득가액에 더한다고요? 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왔어요? 두꺼운 거.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시가가 취득가액이죠? 두꺼운 글씨.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이에요? 제외요? 제외. 시가가 취득가액이라고요. 5% 이상 차이나는 거래. 3억 이상 차이나는 거래는 시가가 취득가액이죠? 초과액은 당연히 제외시키죠.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예요? 이 매입을 했는데 무슨 취득한 거야? 장기. 할부 취득한 거예요. 매입했는데 할부로 취득했다고요. 그럼 할부 금액 속에는 뭐를 포함해서 돈이 나갑니까?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죠?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뭐를 확정지어요? 거래가액. 거래가액을 확정짓잖아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할부 가격이 원가가 1억이다. 그럼 할부로 취득하면 당연히 이자를 포함해서 내 돈이 나가지? 그럼 이자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 그러면은 거래가액을 확정하죠? 그럼 거래가액은 얼마가 된다? 1억 1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자를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할부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할부 금액이 얼마야? 1억. 이자가 얼마야? 1천만 원. 그래서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이라 그러고 사업자들은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이렇게. 단 이런 이자는 공제받는데 무슨 이자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 대출이자는 제외합니다. 이거는 개인 사유예요. 거래가액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대출이자는 공제를 안 해줘. 다 그럼 대출만 받잖아요. 나중에 그죠? 대출이자가 아니라 장기 할부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니은 출제 불가능. 자, 그 다음 2번. 2번으로 들어가요. 이제 취득에 관한 쟁송에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뭐다?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있다면 역시 뭐다? 공제를 해준다.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취득할 때 소송이 걸렸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합의해야죠. 이런 소송 화해비용은 뭐다? 취득가액에 더한다고요. 이게 변호사 비용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뭐다?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취득가액에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죠. 소송비용, 화해비용. 대표적으로 변호사 비용. 그러나 출제되는 것은 두꺼운 글씨예요.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제외한다. 자, 어디서 공제 받았어요? 이 갑돌이가 사업자야. 사업소득에서, 타소득에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요.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공제받았죠? 그럼 공제받은 것은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요.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얼마만 공제받는 거야? 얼마만? 700만 원만. 이중 공제받지 말라 이거지. 여기서 700 받고 여기서 300. 1000이잖아 결국.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제외.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 얼마만 포함해서 공제받는다? 700.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눈 크게 뜨고 읽으면 끝나요. 할 게 없어. 자, 그 다음 그리고 필요 없고 4번 5번은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자, 이제 3번. 자, 양과로 3번 이제 뭘로 간다? 자본적 지출액. 그래도 자본적 지출액은 어떨 때 돈이 나간 거야? 보유할 때.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증빙서류. 그래서 참고가 그 얘기예요. 참고.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공제를 해줘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서 제출해야 공제를 해준다고요. 자, 그럼 자 제일 밑으로 보세요. 자, 제일 아래.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 제일 아래 내용연수를 연장합니다. 수명을 연장하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특징이 뭐다? 수선비는 수선비인데 무슨 가치? 내 자산의 가치. 딱 느낌이 뭐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연장하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죠?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보면 1번, 2번만 알면 돼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했네. 개조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자본적 지출액. 2번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하면 또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등등등등 수없이 많아. 이렇게 나올 때는 1번, 2번.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자산을 취득한 후 이번에는 뭐다? 취득한 후 밑줄 긋고 취득한 후에 나간 거니까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취득할 때 나간 돈은 취득가액에 더하고
그래서 결국 뭐다? 소송비용, 화해비용,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거지. 취득한 후에 나간 거는. 근데 뒤에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타소득이잖아. 양도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그래서 공제받은 거는 이거 제외한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하는 거요. 제외. 공제 못 받는다고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요. 이것만. 자, 그 다음 3번 필요 없고요. 자, 4번. 자, 동그라미 4번 봤어요?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했다. 개량했다.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도 복잡하지만 포인트가 뭐다? 5번. 개발부담금. 밑줄 긋고. 개발부담금은 공제받아요. 필요경비로. 왜? 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니까 지출합니다. 자, 그 다음 6번도 법률에 의해서 뭐다? 재건축부담금. 왜 재건축부담금은 공제해줘요?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을 지출하는 이유는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거야.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제외.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쉽게 출제됩니다. 자, 넘어가죠. 이번엔 양도비. 자, 넘어가면 양도비 나왔네? 양도비. 봤어요? 자, 자산을 양도하게 해요. 직접. 간접하면 안 돼요. 직접. 직접 나간 비용이 양도비입니다. 간접하면 틀려요. 자, 그럼 열거된 거 1번 증권거래세. 왜 여기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대주주를 위해서 나온 거다. 대주주는 양도세도 물어야 되고 거래세도 물어야죠.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공제해 줍니다. 이유는 양도세 하나만 몰라 이거지. 자, 시험은 그러니까 1번은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2번 3번 이 관련이 있죠. 공중비용, 인지대, 소개비. 그 다음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2번 3번. 이거를 양도할 때 지출하면 양도비, 취득할 때 지출했다면 취득가격에 포함하겠죠. 2번 3번은 취득시는 취득가액에 더하고 양도시는 양도비로 공제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산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 규정에 따라 빚을 그어요.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왜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을 매입할까요? 등기 치려면 채권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럼 서민들은 만기 전에 은행 가서 할인받죠? 손해난다, 매각차손. 그래서 서민지원 차원에서 증빙서류가 있으면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지금 뭐 배웠냐고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구할 때 내용을 배웠어요. 양도가액이 뭐냐? 세 가지. 필요경비에 포함하느냐, 필요경비에 제외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아래 문제. 자, 뭐를 묻는 내용이에요? 실지 거래가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하는 뭐를 물어봐? 이해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해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치 보관하고 있다. 1. 자, 간접비용이에요, 직접비용이에요? 직접 신고서 작성비용 공제받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결국 재건축 부담금, 자본적 지출액이죠?
공제받잖아요. 재건축 부담금. 자, 그 다음 4번은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다 공제받아요. 자, 그 다음 4번 나왔네. 취득 후 자본적 지출액이죠.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어디서 공제받았어요? 사업소득. 여기서 공제받잖아.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공제 못 받아요. 양도세에서는. 그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세법은 쉽게 출제됐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직접 공중비용. 공중비용 공제받죠? 직접 비용, 공중비용 다 공제받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그래서 항상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공제를 못 받는 거.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작년에 다 답이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세법이 어렵게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야 되죠. 작년에 전국 평균이 12개 맞았다고요. 16개에서 12개. 그러나 이번에는 10개 맞기도 힘들게끔 출제 예정이에요. 한 해가 쉬우면 한 해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95쪽 제일 아래. 자, 3번. 이번에는 추계결정. 이번에는 추계결정이죠? 자, 여기 보세요. 추계결정할 때는 순서를 적어주는 거예요. 순서.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는 중요한 거는 뭐를 공제한다? 계산공제. 그래서 밑에 식 나왔네. 추계결정식 나와있죠? 그래서 양도 당시 추계결정가액 매감기 빼기 취득 당시 추계결정가액 매감한기 여기다 뭐를 더하면 된다? 계산공제액. 이거 세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추계결정한 가액 아니에요. 추계결정한 가액 계산공제.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짜가로 간다고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양괄호 1번 추계결정 사유 나왔죠? 아까 했잖아. 추계결정은 어떨 때 쓴다? 박스 1.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증빙서류가 없다. 영수증이 없다. 그 다음 2번 허위임이 명백하다. 저건 엉터리일 때 쓰는 거라고요. 자, 그럼 양괄호 2번 우리는 추계결정은 순서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순서를 알아야 돼. 그럼 용어 정리 나왔잖아. 1.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이 뭐다? 포인트는 전후 3개월이에요. 밑줄 긋고 전후 2개월 하면 틀려요. 전후 3개월. 2개월에 속지 말자. 유사성, 동일성이 있는 거래를 매매사례가액. 이거 적어주면 돼. 그러나 이게 없다면 두 번째는 뭐를 적어? 감정가액. 그래서 감정가액도 포인트는 뭐다? 전후 3개월. 2개월 하면 틀려요. 전후 3개월. 2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결국 평균액. 마지막 줄.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감정가액이라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뭐에 신경 쓰자? 전후 3개월. 전후 3개월. 2개월 하면 꼭 맞는 것처럼 몰려요. 2개월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이게 없으면 이제 환산해야죠. 그럼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는 겁니다. 이게 환산가액이에요. 그래서 박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게 환산가액이란 얘기예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봐요. 양도 가액이 예를 들어서 4억입니다. 실지 양도 가액이 4억이라고요. 4억. 근데 실지보다 취득 가격이 몰라. 확인이 안 돼요. 양도 가액은 최근 거니까 4억 확인됐죠? 근데 옛날 취득 가액을 몰라. 확인이 안 돼.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 적어주면 되잖아요. 없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환산은 공식 나와 있죠? 공식 나와 있잖아. 그 박스 제가 읽었잖아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파악해야 돼? 양도 당시 뭐다? 기준시가는 1년에 한 번 발표하잖아요. 파악하니까 2억이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파악하니까
1억이네. 1억.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면 답이라고요. 그럼 4억 곱하기 뭐다? 4억 곱하기 2억 중에 뭐다? 1억. 이렇게 되죠?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와요? 2억. 이렇게. 그래서 2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환산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결국 여기 보세요.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1억에서 양도 당시 배로 뛰었잖아. 그럼 거래가액도 뭐다? 배로 뛴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환산가액은 제일 쉬운 거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식대로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기준시가가 배로 뛰면 거래가액도 배로 뛰는 걸로 보는 거예요. 법은. 1억이 2억으로 뛰었으니까 그럼 계산할 필요도 없죠. 배가 뛰었으니까 이건 2억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보면 적용 순서가 나왔죠. 순서를 물어볼 때 오른쪽 적용 순서를 물어봐요. 양도가액을 물으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2번 취득가액을 물으면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그래서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올라가면 틀린 거예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순서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나왔잖아요. 가격이 나오면 뭐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돼요. 계산공제 거기 나왔잖아.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다? 공제율 나와 있죠? 그럼 토지주택 건물 부동산만 알면 돼. 그럼 1번 2번 3번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예요?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그거잖아요. 다.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절대 안 까먹는 거. 그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기준시가라고요. 그래서 토지건물, 토지주택 건물 이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뭐를 곱한다고요? 공제율 3%. 칠판 보세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3%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갈 때는 취득세 공제 받죠? 상가 땅 이런 거는 4% 공제 받는 거야. 4%. 진짜로 갈 때는 취득세 4% 공제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짜가로 가는 거니까 4%보다 한 단계 낮은 3%예요. 숫자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진짜로 갈 때는 취득세는 뭐다? 4% 공제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다 4%였어요. 취득세는 돈 주고 샀을 때는. 그래서 한 단계 낮은 3%.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공시가격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게 공식 안 까먹는 거. 죽어도. 공시가격.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거 안 까먹는 거. 우리 프린트로 다 정리 끝났잖아요. 자, 잔소리 안 할게.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자, 보죠. 자, 298쪽 봐요. 자, 4번 기준시가 나왔네. 4번 기준시가 나왔죠? 298쪽.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준금액으로 즉 정부결정가액이라고요. 그럼 토지는 1번만 알면 돼요.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양괄호 2번 건물 1번만 하려고. 일반 건물 나와 있죠? 어쩌고 저쩌고.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발표하죠?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시가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이거는 국세청장이 발표해야 돼. 투기관리를 위해서 특이하게 발표해. 두꺼운 글씨.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밑줄고 일괄 합쳐서 발표합니다. 일괄.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괄 발표한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일괄 발표해요. 왜? 이거 투기하죠. 오피스텔도 인기지역은 수십 대 1이 돼요. 상업용 건물도 수십 대 1이 된다고요. 그래서 투기관리를 위해서 국세청장이 어떻게 발표한다? 일괄 합쳐서.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주택.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주택. 공시가격이잖아.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이죠? 단독은 뭐라 그래요? 개별 주택가액. 공동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가액이 기준시계라고요. 안 까먹는 거. 이 공시가격.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거.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4번. 자, 4번 정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양권. 분양권 전매하잖아. 그럼 분양권도 기준시가가 있어요? 분양권. 취득 권리의 대표적인 건 뭐다? 분양권. 그럼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 통장으로 확인하죠? 불입한 금액. 엔드. 프리미엄 상당하는 금액을 합쳐. 프리미엄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불입한 금액이 기준시가다. 땡. P를 더한다고요. 이게 기준시가인 동시에 실지거래가액이에요. 프리미엄. 그러나 중개업자들이 다 프리미엄을 속이지? 어? 여기가 분양권 전매하잖아. 분양권 전매하죠? 그럼 프리미엄을 대부분 속여. 거의 속여.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피가 5천만 원 붙었어. 피가. 그럼 정상대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남았다고 신고하는 거야. 다운계약서 써서 300만 원. 왜 300만 원을 써? 기본공제 250 받잖아. 응? 300만 원 남았다고 쓰는 거야. 그럼 250 공제 받지? 그럼 얼마가 과세편이야? 50만 원. 그럼 세율이 6%야. 그럼 50만 원에 6%면 얼마예요? 50만 원에 6%면 얼마? 3만 원은 내라 이거지. 5천만 원 벌고 3만 원 내. 웃기는 나라야.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요.